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절차론 강의를 맡게 된 이정욱 행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그 과목별 설명이 연속으로 되고 있어서 아마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뭐 첫 번째 행정사님하고 두 번째 변호사님이 워낙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기본적인 그 시험에 뭐 제도라든지 그리고 커리큘럼인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로 맡기고 절차론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말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이 부분을 생략하는 거는 너무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절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아까 변호사님 하신 말씀 연습이 중요하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자, 먼저 그 과목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일단 절차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소문을 들으셨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절차론이 무려 그 법령이 8개입니다. 8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아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법 중에서 워낙 이제 민법이 방대한 과목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채권 중에 계약보다 양이 많죠. 하지만은 어떤 법의 일부인데 이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단행법 8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명 좀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법령과 연관성인데 이 법령들이 또 연관성이 없어요. 물론 절차법은 사실상의 약간의 일반법, 모법 그런 개념으로 다른 과목에 좀 연관성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 말은 8개의 시험 범위가 확연하게 다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8개 법령을 다 따로 공부하셔야 된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법령의 성격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실체법, 절차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는 말 그대로 행정 절차론이죠. 절차기 때문에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법을 분류를 할 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런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풀어내는 결론내는 그런 부분들인데 절차법은 그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나와 있는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풀어내는 절차 과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체법에 비해서는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좀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다만 기계적이라는 말은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성, 순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간 과목의 특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가 어떤 게 중요하냐? 조문, 이론, 판례. 저희가 공부해야 될 범위를 다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판례의 경향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그대로 갖다 쓰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판례도 좀 공부가 필요하다. 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저희 행정사 시험에 1차에 행정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행정법에서 배우시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고요. 절차법에 특수한 이론만 찝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실제 양이 많진 않아요. 뭐 저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리는 이론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도 뭐 판례를 몇 개 공부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리딩 케이스로 나올 만한 판례들 선별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하고요. 다만 대신에 중요도는 이쪽 조문으로 많이 치워져 있다. 특히 저희 행정사 그 2차 시험 과목 4과목 중에 절차론이 가장 그 성격이 강합니다. 조문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8개 법령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8개 법령 중에서 행정절차법, 거의 뭐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오는데 나오는 게 또 40점. 지금까지 그 저희 시험이 12회 실시가 됐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빼놓고 전부 다 행정절차법에서 4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법만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 이렇게 제가 조금 나머지 모아놨는데 요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출제 경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그 선생님들이 워낙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거는 사례형이 과거에는 이게 통사례 하나를 내놓고 40점 전체를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분할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설명드리면은 40점짜리 문제가 실제로는 2개의 사례로 약간 간단한 2개의 사례로 분설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절차론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사례가 들어가는 민법이나 그리고 민법 계약법이나 그리고 뭐 실무법 다 공통입니다. 40점짜리 문제가 하나의 턴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2개의 문제로 20점씩 분할돼서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논점이 쪼개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약수령 3문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향을 간단히 보시면은 자, 사례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가장 중요한 법이 행정 절차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제가 정말 확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거의 뭐 95% 이상 네. 뭐 심할 거면 99% 이상 네. 행정 절차법에서 판례를 약간 바꿔가지고 네, 이론을 섞어가지고 거의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12회 중에 한 번 정도 빼놓고 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은 거의 사례형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 절차법이 약수령이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에서 사례와 약술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약수령인데 이 전 시간에 그 변호사님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도 약간 좀 비튼다고 그랬죠. 약간 비틀어가지고 문제를 꼬아서 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약간 꼬아서 사례랑 섞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저희 절차론에서는 이렇게 단일 논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네. 다만 이제 이번 12회 때 약간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치와 각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그 각각의 개념을 알았다면은 그냥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민법이라든지 실무법에 비교해서는 약수령은 굉장히 좀 간단한, 네, 간단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그 절차론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론은 저희 범위가 굉장히 많죠. 8개 법령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데도 굉장한 네, 에너지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다른 과목들처럼 꼬아서 내거나 좀 그렇게 힘들어요. 네, 직접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로 많이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저희 수험 전략인데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앞에 선생님들의 설명에 맡기고요. 저는 이 절차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 저희 절차론의 시험 범위가 8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행정절차법, 그리고 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보와 관련된 법률 2개가 나오고요. 자, 행정조사기본법, 규제기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뭐 저기서 말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부과 관련한 법입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법, 뭐 가족관계등록법 이렇게 나오는데 좀 생뚱맞죠? 갑자기 잘 나가다가 주민등록법, 뭐 가족관계등록법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가 생뚱맞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예,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절차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는 뭐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게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막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절차법이 뭐 무조건 S급입니다. S급. 네. 이건 절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나오고 정말 거의 90% 넘는 확률로 40점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에 일단은 네,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포커스를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요.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자, 판례와 일반론, 이론, 네, 판례와 이론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숙지가 되셔야 된다. 네.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뭐 공공기관의 뭐 정보공개법, 뭐 개인정보보호법, 무슨 정보관련법. 요거는 제가 A급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네, 분류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분류하는 게 뭐 제가 그냥 제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네, 기존의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네, 출제 횟수라든지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고려해서 이렇게 제가 좀 랭크를 매겨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정조사 기본법, 뭐 규제기본법, 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것들은 좀 B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 마지막 2개 남았는데 사실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12회가 실시가 되는데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네, 2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저기서 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공부는 해야 되는데 자, 요런 S급, A급, B급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랭크가 떨어지는 C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약간 좀 계륵 같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혹시 안 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나오게 되면 20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0점짜리 문제 사소하게 볼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잘 써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모르지만은 몇 줄이라도 한 줄이라도 2줄이라도 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점수 받아서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러면은 이 절차론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냐? 자, 일단은 절차론은 이제 그 저희 2차 과목들 중에서 이 법령, 네, 이 법률에 관련된 색채가 가장 강합니다. 저희 네,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법령 위주로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좀 딱딱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격 자체가 저희가 이 절차법은 법령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령 보시고 자 대신에 내용입니다. 내용.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좀 아시게 되면은 자꾸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론도 있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조건 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절대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적당한, 네, 정말 적당한 저희 수업 시간이라든지 저희 선생님들이 말씀드리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네. 더 들어가는 거는 저희 시험에는 전혀 합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넓게, 네, 종이 아니라 횡으로, 네, 이렇게 넓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걸 다 암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네, 뭐 암기를 완벽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정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그래요. 네. 저희 똑같습니다. 네, 저희 똑같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내년 9월이죠. 거의 10월에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암기를 할 수 있는 거는 8월달, 7월달이요. 더 보면 돼. 마지막에. 다만 공부를 쭉 해나가는 거는 네, 그때까지 머릿속에 일단 저장을 해두는 거죠. 저장을 해두고 마지막에 네, 들어갈 부분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 암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키워드 위주입니다. 네. 이런 거는 제가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진행할 때 당연히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시는 거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은 남들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법령이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최대한 이제 이걸 많이 제대로 현출하면 좋지 않겠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험에서는 채점 하실 때도 그런 거는 크게 깊게 안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키워드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조사라든지 그리고 법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약간 필요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점수를 배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중요들을 선별하셔가지고 네, 잘 걸러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마지막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뭐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범위가 너무 많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근데 이 범위에 대해서 뭐 저한테 정답을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저도 딱 한마디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많이 봐야 된다. 네. 절차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밖에 없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혼자서 반복을 하시면은 지치시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네,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희 이제 강사들의 도움이죠. 어쨌든 반복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중요도별로 해서 선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기 나오는 뭐 C급, B급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실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런 걸 위주로 공부한다? 그거는 잘못된 전략이죠. 네. 시험이 다가올수록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 40편 나올 수 있는 여기에 일단 네, 포커스를 맞추시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런 거 순서로 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리도 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저희 절차론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희 일단은 앞에 말씀하셨던 행정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저희 시험의 전체적인 뭐 개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요도 연습 강조하셨죠. 저도 100% 동감하고요. 다 그 전제로 이렇게 행정 절차론의 좀 특징을 잘 섞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네,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저는 마치고 다음 선생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